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체, 눈 안에 이제 수정체의 탄력의 감소. 두 번째는 이제 선모체라는 근육이 눈 안에 있는데 그 근육의 약화.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눈의 변화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안이란 거는 이제 증상이고 실제 원인은 노안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게 안 보인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세분화하면은 원시인 눈과 근시인 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시인 눈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원거리, 그러니까 멀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장글씨 볼 때만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근시인 눈은 이제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고 다녀요. 안경 때문에 초점이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안경 쓰고는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지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안경을 머리처럼 걸치고 이렇게 신문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분은 근시가 있는 분인데 노안이 생겨서 안경 착용한 상태에서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이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덜 관찰돼요. 노안이란 거는 이제 증상이고 이제 실제 원인은 이제 백내장이란 병이에요. 백내장은 이제 노안이랑 시기적으로는 이제 같이 진행하지만 노안만 먼저 느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좌회선을 쬐는 이제 아위 활동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이제 백내장이 오세요. 10년 전쯤에 이제 지방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백내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더 심하세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안이 이제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안은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20대, 30대의 사회활동 연령이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50대 후반이면 이제 은퇴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 연령도 늦어지고 은퇴를 해서도 이제 사회활동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과 함께 진행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사회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몸은 쇠약해지는데 몸 쓰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사회적으로 노안이란 부분이 더 이슈화되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체, 눈 안에 이제 수정체의 탄력의 감소. 두 번째는 이제 선모체라는 근육이 눈 안에 있는데 그 근육의 약화.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수정체는 멀리 볼 때는 이제 얇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거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뚱뚱해져요. 수축돼가지고요. 노안은 이제 가까운 거 볼 때 볼록 렌즈가 수축되는 게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이게 탄성과 근육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요즘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공부도 진짜 치열하게 하고 이제 게임도 진짜 많이 하고 눈 피로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기부터 이제 안경을 잘 착용시켜줘야 돼요. 안 맞는 안경을 착용하면은 자주 찡그리게 되고 눈 피로도 이제 증가가 높아요. 한 번은 이제 외래 진료에 대치동에서 보호자분하고 이제 중학생 아이가 이제 왔는데 검사에선 시력이 이제 1.0 정말 잘 보이고 하는데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시력은 너무 좋은데 좀 뒤에 앉아가지고 칠판이 덜 보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려고 이 친구는 안경을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자리 바꿔달라 해도 키가 크니까 이제 바꿔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노안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언제쯤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노안 자체만으로 보면은 당장 수술할 건 아니고 최대한 이제 버텨보는 게 좋아요. 노안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근거리 초점이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까운 거 보는 게 점점 멀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서류를 살짝 멀리 봐보고 스마트폰 글자를 키워가지고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버텨보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이제 돋보기를 착용해 보세요. 돋보기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거라서 이제 그런 보조용품이라 보시면 되고 수술의 적절한 시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돼요.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증상을 느끼면은 글자를 키워보던가 돋보기 안경 착용하면서 그런 대체용품들이나 대체 행동으로 해결하면은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안경이 불편한 경우에 그때 이제 수술을 고민하는 거예요. 노안과 이제 백내장이 젊을 때부터 오면서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60대까지 자기는 잘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불편함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60대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시였는데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원시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멀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꼭 나이마다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증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도 검진하면서 신경 쓰고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백내장은 이제 여드름처럼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안심한데 이제 짤 필요는 없고 너무 검고 심하게 된 후에 짜게 되면은 피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60대 이상 이제 3단계 이상의 백내장 정도에서 시력이 저하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근데 너무 심해지면은 수술이 어렵기도 하고 70대 중반 넘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해져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자녀분들이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노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 제일 쉬운 게 노안을 막는 방법은 결국 노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젊은 중년의 시기를 늘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젊게 운동하고 살고 이제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게 사실 답이에요.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눈의 변화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눈의 휴식을 충분히 해주세요. 가까운 것을 오래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눈의 피로도가 누적이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5 법칙. 뭐냐면은 50분마다 5분 동안 5m 정도 떨어진 것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눈 피로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눈 마사지를 이제 많이 추천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눈 압박하는 마사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눈은 공 모양으로 봤을 때 풍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풍선. 누를 때마다 움푹움푹 들어가요. 그럼 눈 안의 신경이 망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르는 건 좋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안과 교과서에도 보면은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로도 있어요. 왜 그러냐? 눈을 자주 비벼서 그래요. 그래서 눈 운동할 때는 안 만지고 그냥 눈을 좌우 위아래 눈 돌리기 하는, 눈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두 번째, 이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도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식단으로는 이제 부족할 때도 있는데 비타민 A, C, E 같은 이제 항산화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단을 잘 챙겨 먹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잘 못 챙겨 먹거나 꼭 필요한 경우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제 눈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뿐 아니라 이제 눈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 조명과의 거리를 이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화면과 눈의 거리는 최소 30cm, 40cm 이상을 좀 유지하고, 조명이 너무 이제 어둡거나 밝지 않게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또 이제 야외 활동의 경우에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좋아서 선글라스를 잘 착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20대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글라스는 멋을 부리는 소품으로 생각해서 잘 착용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눈을 보호하는 생활용품인 거죠.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인가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가을인데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한국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이제 일상이더라고요.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한 70% 차단을 해줘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코팅이 조금씩 벗겨져요. 코팅이 벗겨지면은 빛을 가린 상태에서 동공만 확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외선 노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블루라이트 파장 자체가 높은 모니터는 눈에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를 방문해서 눈 건강 상태에 이제 점검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백내장이 생기면은 불투명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내장도 안약만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진료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언제쯤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백내장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백내장의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우리 눈은 검은 동자 뒤쪽에 보면은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정체는 이제 말랑말랑하고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하다 해서 수정체라고 불려집니다. 사람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수정체고, 이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잘 보이겠죠. 이 부분에 단백질 때가 끼고 뿌옇게 되면서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정상적인 눈하고 백내장의 눈의 차이를 볼까요? 왼쪽에 선명한 이제 아기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백내장에 있는 눈은 불투명한 셀로판지를 앞에 대고 이제 보는 것좀 뿌옇게 보여요.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오면은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노랗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죠. 정말 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백내장 있는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심한 경우에는 검은 동작 중심부가 하얗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져요.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눈이 이제 하얗게 보인다 얘기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예요. 정말 심한 백내장일 수도 있고, 일부는 익상편이라고 흰 막이 끼는 질환이 있어요. 이 익상편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령이에요. 나이죠, 나이.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은 이제 백내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흰자를 생각해 보세요. 달걀 흰자가 원래는 투명해요. 열을 가하면은 이제 변성되고, 이제 하얗게 먹음직스럽게 되잖아요. 백내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투명하게 빛이 잘 통과되는 게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가리게 되는 거죠. 야외 활동이 많고,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나라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은 한 번쯤은 백내장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눈씩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 게 다른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화 이외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당뇨, 고혈압이 있고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좀 더 잘 생기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항암제 이런 걸 장기간 이제 복용했을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이제 먹는 약을 자주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이나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 음주, 흡연, 이런 많은 생활 습관 등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백내장 종류가 있어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거는 동일하지만 수정체 안에도 혼탁의 위치랑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과숙 백내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혼탁이 있고 초기 백내장에 비해서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제거가 이제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과숙 백내장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랑 좀 연관이 있고 나이가 이제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낭 백내장입니다. 말 그대로 전낭 백내장은 수정체 앞쪽으로 발생하는 백내장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아토피 같은 질환 있는 분들에서 이제 전낭 백내장이 많이 발생해요. 세 번째는 이제 훈황성 백내장입니다. 수정체 후면에 백내장이 있고 눈의 중심부를 그러니까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적은 혼탁으로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가려도 가리는데 이게 좀만 넓어져도 중심부를 아예 가려 보이는 거죠. 이런 주변은 보이는데 바로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백내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백내장인데 나 정말 너무 수술할 겁나니까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약물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보통 이제 있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약물 치료는 약을 쓰면 좋아지죠. 그런데 백내장의 약물 치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내장이 생기면은 불투명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백내장도 여드름을 예를 들었을 때 여드름을 짤 때도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짜야지 피부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백내장도 안약만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수술 방법은 이미 혼탁해진 이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 원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인공 수정체로 이걸 대체한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선명한 시력을 이제 얻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진료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언제쯤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는 게 일단은 자기 수정체를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비교를 해보세요. 내 수정체 기능과 인공수정체 기능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을지 비교를 해보시고 더 좋거나 이제 비슷하면은 본인 걸 쓰고 만약에 내게 떨어졌어요. 또 인공수의 기능이 더 좋아요. 그럼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반문하죠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비교하냐 이제 본인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백내장 수술 얘기도 들었고 오셔가지고 수술도 이제 준비하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백내장과 노안 이 두 개에 대해서 노안 백내장도 있다 들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노안 자체의 백내장이 대두되는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수명도 지금보다 좀 짧았고 그때 후반이면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사회활동을 잘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60대가 넘어서도 이제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와 몸은 노년이지만 중년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노안이 많이 부각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노안 인공수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려고 노안 백내장 수술해야 한다는 건데 듣기에는 참 슬픈 얘기죠. 이런 이제 노안 수술할 때 쓰는 게 노안 백내장 인공수정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각각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주말마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 보면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되고 목사님은 주로 근거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설교하실 때 가까운 건 봐요. 멀리 보면 어차피 조형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보다는 가까운 게 좀 더 중요하세요.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님은 대본을 봐야 돼요. 대본을. 그래서 가까운 게 중요한데 보니까 취미가 또 골프예요. 골프를 자주 간대. 그러면은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또 멀리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를 도와주는 캐디분들은 고객분들이 이제 공 떨어지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멀리가 중요하고 퍼팅할 때는 이제 중간거리, 이제 라이를 봐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또 근거리가 많이 필요 없다고 하세요. 의사들도 미세 수술하는지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지 따라서 중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고 미세 수술하신 분들은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해요. 미국에서 오신 내시경 하는 의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시경 할 때 내가 가까운 게 중요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내시경만 하는 거지 가까운 거 꼬매거나 하는 건 다른 사람 해준대요. 자기는 중간거리만 중요하대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 업무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걸 맞춰가지고 그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사람이 살면서 잘 안 바뀌어요. 안과 의사가 아무리 이제 멀리 잘 보이게 1.0에 딱 맞춰놓고 100점짜리 수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환자분 오셔가지고 나는 불편해. 멀리 잘 보이려 한 게 아니라 가까운 거 잘 보이려 했는데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0점짜리 수술인 거죠. 의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겁이 많거나 무덤덤해가지고 잘 안 보여도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안 불편하면은 그냥 내 거 쓰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잘 안 보이는 시력적 증상이나 뚜렷해 보이거나 일상적인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상담해보고 백내장 정도가 뭐 3단계 이상이면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절개하는 것도 예전에는 더 넓게 열었는데 최근은 이제 2mm 정도 굉장히 최소로 구멍을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빠르고 다음날 바로 0.8 이상 나오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해요. 겁만하신 분들도 용기 내셔도 돼요. 수술 시간도 빠르면 이제 5분, 10분 정도에 끝나고요. 가끔은 너무 빨리 끝났다고 보호자분들이 와가지고 수술 잘 된 거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오래 걸릴수록 균의 침투 기회가 많고 각막이 더 많이 붙는 거라서 최소 시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요새는 레이저 백내장이라는 장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많이 이제 안 한 안과 의사들도 어느 수준의 일정 레벨의 백내장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에요. 엄청 좋은 세상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내장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많이 안 불편하고 지레만 하시면 최대한 참으시는 게 좋고 70대 이상의 분들은 내 시력이 안 나오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 불편하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술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백내장이 너무 심하면은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하고 눈이 핑핑 부어가지고 바로 일상 회복이 힘들어요. 1년, 2년 지날수록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자녀분들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또 고생시키게 되는 경우라서 많이 봐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백내장이랑 이제 비문증의 차이점은 눈의 공간을 봤을 때 눈 앞에 수정체가 있고 뒤에 유리체라는 게 있어요. 백내장은 이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오고 안 보여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문증이란 거는 눈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혼탁 자체 개념인데 눈 뒤쪽에 있는 유리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면은 그 혼탁 때문에 빛이 들어온 걸 가려요. 그럼 그게 검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혼탁 때문에 빛을 가려서 증상이 생긴 건 동일하다 하지만 위치 자체가 다른 거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비문증이 있을 때는 유리체 자체 혼탁이 있을 때 가려져가지고 검은 점이 보이는 거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이 구멍이랑 자체가 망막에 만약에 구멍 때문에 생겨가지고 문제다. 그럼 이 망막을 레이저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망막이 홀라당 벗겨지면서 이제 망막 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랑 증상 자체는 좀 더 응급질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와야 되는 증상 이럴 때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첫 번째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는 병원을 가야지 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양쪽을 비교했는데 시력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대칭이 있다,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 이런 뭔가 가리는 증상이란 거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 안에 보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보는 60대 이상의 어떤 내가 시력적인 증상과 가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오셔야죠. 또 한 가지는 보는 것 자체 점점 멀어지는데 너무 멀어졌는데도 안 보이거나 핸드폰 글자 자체가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커질 때는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보여요. 남이 봤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크게 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죠.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백내장 수술 하러 왔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는 넣지 마세요.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백내장 수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이 대체제인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백내장을 제거하면은 잘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백내장을 제거하면 무조건 렌즈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단초점 렌즈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멀리가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한 백내장 수술하면은 우리가 어느 초점을 더 많이 잘 봐야 되냐,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멀리가 잘 보이거나 중간거리에 잘 보이거나 가까운 게 잘 보이거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생활적으로 어디를 잘 보이는 게 중요한지 본인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 생활 포커스에 맞춰서 내가 멀리랑 중간거리만 필요하면은 멀리랑 중간거리만 잘 보이는 렌즈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좋다 생각하는 것만 이제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 나는 가까운 거를 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집안에서 가사 활동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거랑 이런 중간거리만 필요해요. 가까운 거, 중간거리에 해당하는 렌즈들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가 중요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렌즈를 대입했을 때 거기서 비번짐이 적고 비사용량이 높은 거, 이런 렌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안백내장의 종류란 거는 이런 이제 백내장 수술의 종류가 아니라 렌즈의 종류를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 자체에서 실비의 적용 범위란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질병이기 때문에 실비가 돼야 돼요.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는 것 자체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 안 되는 부분 자체를 실비회사 측에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실비회사 측에서는 만약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또 적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 만압이 상승하거나 수술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적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정말 묻고 싶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합병증이나 이벤트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합병증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냐?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실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 백내장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실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2달 전후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백내장 렌즈가 들어갔으면은 렌즈를 이제 잡아주는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 자체에 혼탁이 오는 걸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 그래요. 후발성 백내장 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포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후발 백내장이란 거는 백내장 수술하고 남은 이제 찌꺼기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뒤쪽을 가리는 경우인데, 세포 증식이 빠른 젊은 나이일수록 빨리 오는 게 있고, 또 수술하면서 이 안에 있는 찌꺼기 자체를 잘 제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찌꺼기 남는 경우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장용 백내장 수술하는 이제 병원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병원들은 시간적인 제약 자체가 있잖아요. 좀 빨리 또 끝내고 이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찌꺼기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그런 시간이 적을수록 이제 후발 백내장 자체가 좀 진행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발 백내장 자체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제거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이제 유착이 되는 경우에는 렌즈를 이제 좀 오그라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실제 왔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 떼낀 것 자체를 레이저로 제거하면 되는 거라서 2달 정도 이후부터 조금씩 침침해지는 게 있다, 그럼 한 번쯤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백내장 수술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는 건데,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저희 안약 같은 걸 드려요. 안약을 드리는 이유는 눈 안에 이 염증 자체를 최소화시켜요. 염증이랑 이제 균 같은 걸 최소화시키는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걸 써주시면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신경이 붓는 게 좀 제일 큰 합병증이고, 또 한 가지 감염인데, 약을 잘 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수술 이후에 중심부 신경들이 좀 덜 붓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이 좀 덜 생기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안약들 써주시는 것 자체가 수술 이후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수술 전 안약 써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감염이에요. 수술 이후에는 의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약을 잘 넣어주는 시기가 필요하고, 좀 잘 쉬어주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이후에 일상 붓기가 빨라요. 조심 마라 해도 어차피 빨리 하세요. 눈을 더 많이 쓸수록 그에 반해서 피로도 증가하고 노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감염의 리스크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약 잘 넣고 좀 지침을 좀 따라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충분히 안정을 취해주는 기간 자체는 저는 이제 한 달을 봐요. 최근에 워낙 기술력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다음 날부터 1.0 나온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 보이는데 일상 복귀에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잘 보여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체, 눈 안에 이제 수정체의 탄력의 감소. 두 번째는 이제 선모체라는 근육이 눈 안에 있는데 그 근육의 약화.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눈의 변화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안이란 거는 이제 증상이고 이제 실제 원인은 노안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게 안 보인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세분화하면은 원시인 눈과 근시인 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시인 눈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원거리, 그러니까 멀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장글씨 볼 때만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근시인 눈은 이제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고 다녀요. 안경 때문에 초점이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안경 쓰고는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지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안경을 머리에 이렇게 머리처럼 걸치고 이렇게 신문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분은 근시가 있는 분인데 노안이 생겨서 안경 착용한 상태에서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이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덜 관찰돼요. 노안이란 거는 이제 증상이고 이제 실제 원인은 이제 백내장이란 병이에요. 백내장은 이제 노안이랑 시기적으로는 이제 같이 진행하지만 노안만 먼저 느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좌회선을 쬐는 이제 아회 활동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이제 백내장이 오세요. 10년 전쯤에 이제 지방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백내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더 심하세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안이 이제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안은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20대, 30대의 사회활동 연령이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50대 후반이면 이제 은퇴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 연령도 늦어지고 은퇴를 해서도 이제 사회활동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과 함께 진행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사회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몸은 쇠약해지는데 몸 쓰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사회적으로 노안이란 부분이 더 이슈화되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노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체, 눈 안에 이제 수정체의 탄력의 감소. 두 번째는 이제 선모체라는 근육이 눈 안에 있는데 그 근육의 약화.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수정체는 멀리 볼 때는 이제 얇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거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뚱뚱해져요. 수축돼가지고요. 노안은 이제 가까운 거 볼 때 볼록 렌즈가 수축되는 게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이게 탄성과 근육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요즘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공부도 진짜 치열하게 하고 이제 게임도 진짜 많이 하고 눈 피로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기부터 안경을 잘 착용시켜줘야 돼요. 안 맞는 안경을 착용하면은 자주 찡그리게 되고 눈 피로도 이제 증가가 높아요. 한 번은 이제 외래 진료에 대치동에서 보호자분하고 이제 중학생 아이가 이제 왔는데 검사에선 시력이 이제 1.0 정말 잘 보이고 하는데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시력은 너무 좋은데 좀 뒤에 앉아가지고 칠판이 덜 보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려고 이 친구는 안경을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자리 바꿔달라 해도 키가 크니까 이제 바꿔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노안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언제쯤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노안 자체만으로 보면은 당장 수술할 건 아니고 최대한 이제 버텨보는 게 좋아요. 노안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근거리 초점이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까운 거 보는 게 점점 멀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서류를 살짝 멀리 봐보고 스마트폰 글자를 키워가지고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버텨보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이제 돋보기를 착용해 보세요. 돋보기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거라서 이제 그런 보조용품이라 보시면 되고 수술의 적절한 시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돼요.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증상을 느끼면은 글자를 키워보던가 돋보기 안경 착용하면서 그런 대체용품들이나 대체 행동으로 해결하면은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안경이 불편한 경우에 그때 이제 수술을 고민하는 거예요. 노안과 이제 백내장이 젊을 때부터 오면서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60대까지 자기는 잘 보인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불편함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60대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시였는데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원시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멀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꼭 나이마다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증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도 검진하면서 신경 쓰고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백내장은 이제 여드름처럼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안심한데 이제 짤 필요는 없고 너무 검고 심하게 된 후에 짜게 되면은 피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되게 60대 이상 이제 3단계 이상의 백내장 정도에서 시력이 저하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근데 너무 심해지면은 수술이 어렵기도 하고 70대 중반 넘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해져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자녀분들이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노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 제일 쉬운 게 노안을 막는 방법은 결국 노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젊은 중년의 시기를 늘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젊게 운동하고 살고 이제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게 사실 답이에요. 노안이란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눈의 변화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눈에 휴식을 충분히 해주세요. 가까운 것을 오래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눈의 피로도가 누적이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5 법칙. 뭐냐면은 50분마다 5분 동안 5m 정도 떨어진 것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눈 피로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눈 마사지를 이제 많이 추천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눈 압박하는 마사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눈은 공 모양으로 봤을 때 풍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풍선. 누를 때마다 움푹움푹 들어가요. 그럼 눈 안의 신경이 이제 망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르는 건 좋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안과 교과서에도 보면은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로도 있어요. 왜 그러냐? 눈을 자주 비벼서 그래요. 그래서 눈 운동할 때는 안 만지고 그냥 눈을 좌우 위아래 눈 돌리기 하는, 눈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두 번째, 이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루테인, 이제 지아잔틴, 이런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도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식단으로는 이제 부족할 때도 있는데 비타민 A, C, E 같은 이제 항산화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단을 잘 챙겨 먹으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잘 못 챙겨 먹거나 꼭 필요한 경우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제 눈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뿐 아니라 이제 눈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 조명과의 거리를 이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화면과 눈의 거리는 최소 30cm, 40cm 이상을 좀 유지하고, 조명이 너무 이제 어둡거나 밝지 않게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또 이제 야외 활동의 경우에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좋아서 선글라스를 잘 착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20대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글라스는 멋을 부리는 소품으로 생각해서 잘 착용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눈을 보호하는 생활용품인 거죠.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인가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가을인데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한국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이제 일상이더라고요.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한 70% 차단을 해줘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코팅이 조금씩 벗겨져요. 코팅이 벗겨지면은 빛을 가린 상태에서 동공만 확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외선 노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블루라이트 파장 자체가 높은 모니터는 눈에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를 방문해서 눈 건강 상태에 이제 점검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백내장이 생기면은 불투명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내장도 안약만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진료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언제쯤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백내장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백내장의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우리 눈은 검은 동자 뒤쪽에 보면은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정체는 이제 말랑말랑하고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하다 해서 수정체라고 불려집니다. 사람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수정체고, 이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잘 보이겠죠. 이 부분에 단백질 때가 끼고 뿌옇게 되면서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정상적인 눈하고 백내장의 눈의 차이를 볼까요? 왼쪽에 선명한 이제 아기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백내장에 있는 눈은 불투명한 셀로판지를 앞에 대고 이제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오면은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노랗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죠. 정말 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백내장 있는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심한 경우에는 검은 동작 중심부가 하얗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눈이 이제 하얗게 보인다 얘기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예요. 정말 심한 백내장일 수도 있고, 일부는 익상편이라고 흰 막이 끼는 질환이 있어요. 이 익상편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이제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령이에요. 나이죠, 나이.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은 이제 백내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흰자를 생각해 보세요. 달걀 흰자가 원래는 투명해요. 열을 가하면은 이제 변성되고, 이제 하얗게 먹음직스럽게 되잖아요. 백내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투명하게 빛이 잘 통과되는 게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가리게 되는 거죠. 야외 활동이 많고,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나라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은 한 번쯤은 백내장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눈씩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 게 다른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화 이외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당뇨, 고혈압이 있고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좀 더 잘 생기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항암제 이런 걸 장기간 이제 복용했을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이제 먹는 약을 자주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이나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 음주, 흡연, 이런 많은 생활 습관 등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백내장 종류가 있어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거는 동일하지만 수정체 안에도 혼탁의 위치랑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과숙 백내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혼탁이 있고 초기 백내장에 비해서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제거가 이제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과숙 백내장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랑 좀 연관이 있고 나이가 이제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낭 백내장입니다. 말 그대로 전낭 백내장은 수정체 앞쪽으로 발생하는 백내장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아토피 같은 질환 있는 분들에서 이제 전낭 백내장이 많이 발생해요. 세 번째는 이제 후낭성 백내장입니다. 수정체 후면에 백내장이 있고 눈의 중심부를, 그러니까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적은 혼탁으로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다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가려도 가리는데 이게 좀만 넓어져도 중심부를 아예 가려 보이는 거죠. 이런 주변은 보이는데 바로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백내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백내장인데 나 정말 너무 수술하기 겁나니까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약물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보통 이제 있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약물 치료는 약을 쓰면 좋아지죠. 그런데 백내장의 약물 치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내장이 생기면은 불투명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백내장도 여드름을 예를 들었을 때 여드름을 짤 때도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짜야지 피부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백내장도 안약만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수술 방법은 이미 혼탁해진 이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 원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인공 수정체로 이걸 대체한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선명한 시력을 이제 얻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진료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언제쯤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는 게 일단은 자기 수정체를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비교를 해보세요. 내 수정체 기능과 인공수정체 기능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을지 비교를 해보시고 더 좋거나 이제 비슷하면은 본인 걸 쓰고, 만약에 내게 떨어졌어요. 또 인공수의 기능이 더 좋아요. 그럼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반문하죠.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비교하냐. 이제 본인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백내장 수술 얘기도 들었고 오셔가지고 수술도 준비하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백내장과 노안 이 두 개에 대해서 노안 백내장도 있다 들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노안 자체의 백내장이 대두되는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수명도 지금보다 좀 짧았고 그때 후반이면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사회활동을 잘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60대가 넘어서도 이제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와 몸은 노년이지만 중년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노안이 많이 부각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노안 인공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려고 노안 백내장을 수술해야 한다는 건데 듣기에는 참 슬픈 얘기죠. 이런 이제 노안 수술할 때 쓰는 게 노안 백내장 인공수정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각각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주말마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 보면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되고, 목사님은 주로 근거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설교하실 때 가까운 건 봐요. 멀리 보면 어차피 조명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보다는 가까운 게 좀 더 중요하세요.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님은 대본을 봐야 돼요. 대본을. 그래서 가까운 게 중요한데 보니까 취미가 또 골프예요. 골프를 자주 간대. 그러면은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또 멀리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를 도와주는 캐디분들은 고객분들이 이제 공 떨어지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멀리가 중요하고, 퍼팅할 때는 이제 중간거리, 이게 라이를 봐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또 근거리가 많이 필요 없다고 하세요. 의사들도 미세 수술하는지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지 따라서 중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고, 미세 수술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해요. 미국에서 오신 내시경 하는 의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시경 할 때 내가 가까운 게 중요하지 않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는 내시경만 하는 거지 가까운 거 꼬매거나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준대요. 자기는 중간거리만 중요하대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 업무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걸 맞춰가지고 그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사람이 살면서 잘 안 바뀌어요. 안과 의사가 아무리 이제 멀리 잘 보이게 1.0에 딱 맞춰놓고 100점짜리 수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환자분 오셔가지고 나는 불편해, 멀리 잘 보이려 한 게 아니라 가까운 거 잘 보이려 했는데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0점짜리 수술인 거죠. 의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겁이 많거나 무덤덤해가지고 잘 안 보여도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안 불편하면은 그냥 내 거 쓰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잘 안 보이는 시력적 증상이나 뚜렷해 보이거나 일상적인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상담해보고 백내장 정도가 뭐 3단계 이상이면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절개하는 것도 예전에는 더 넓게 열었는데 최근은 이제 2mm 정도 굉장히 최소로 구멍을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빠르고 다음날 바로 0.8 이상 나오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해요. 겁많으신 분들도 용기 내셔도 돼요. 수술 시간도 빠르면 이제 5분, 10분 정도에 끝나고요. 가끔은 너무 빨리 끝났다고 보호자분들이 와가지고 수술 잘 된 거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오래 걸릴수록 균의 침투 기회가 많고 각막이 더 많이 붙는 거라서 최소 시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요새는 레이저 백내장이나 장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많이 이제 안 하는 안과 의사들도 어느 수준의 일정 레벨의 백내장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에요. 엄청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내장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많이 안 불편하고 지레마시면 최대한 참으시는 게 좋고, 70대 이상의 분들은 시력이 안 나오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 불편하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술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백내장이 너무 심하면은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하고 눈이 핑핑 부어가지고 바로 일상 회복이 힘들어요. 1년, 2년 지날수록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자녀분들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또 고생시키게 되는 경우라서 많이 봐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백내장이랑 이제 비문증의 차이점은 눈의 공간을 봤을 때 눈 앞에 수정체가 있고 뒤에 유리체라는 게 있어요. 백내장은 이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오고 안 보여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문증이란 거는 눈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혼탁 자체 개념인데 눈 뒤쪽에 있는 유리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면은 그 혼탁 때문에 빛이 들어온 걸 가려요. 그럼 그게 검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혼탁 때문에 빛을 가려서 증상이 생긴 건 동일하다 하지만 위치 자체가 다른 거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비문증이 있을 때는 유리체 자체 혼탁이 있을 때 가려져가지고 검은 점이 보이는 거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이 구멍이랑 자체가 망막에 만약에 구멍 때문에 생겨가지고 문제다. 그럼 이 망막을 레이저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망막이 홀라당 벗겨지면서 이제 망막 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랑 증상 자체는 좀 더 응급질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와야 되는 증상, 이럴 때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첫 번째,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는 병원을 가야지 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양쪽을 비교했는데 시력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대칭이 있다,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 이런 뭔가 가리는 증상이란 거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 안에 보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보는 60대 이상의 어떤 내가 시력적인 증상과 가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오셔야죠. 또 한 가지는 보는 것 자체 점점 멀어지는데 너무 멀어졌는데도 안 보이거나 핸드폰 글자 자체가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커질 때는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보여요. 남이 봤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크게 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죠.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백내장 수술 하러 왔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는 넣지 마세요.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이 대체제인 인공성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백내장을 제거하면은 잘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백내장을 제거하면 무조건 렌즈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단초점 렌즈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멀리가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한 백내장 수리하면은 우리가 어느 초점을 더 많이 잘 봐야 되냐, 이거를 포커스 맞춰서 멀리가 잘 보이거나 중간거리가 잘 보이거나 가까운 게 잘 보이거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생활적으로 어디를 잘 보이는 게 중요한지 본인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 생활 포커스에 맞춰서 내가 멀리랑 중간거리만 필요하면은 멀리랑 중간거리만 잘 보이는 렌즈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좋다 생각하는 것만 이제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 나는 가까운 거를 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집안에서 가사 활동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거랑 이런 중간거리만 필요해요. 가까운 거, 중간거리에 해당하는 렌즈를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가 중요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렌즈를 대입했을 때 거기서 빛번짐이 적고 사용량이 높은 거, 이런 렌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안백내장의 종류란 거는 이런 이제 백내장 수술의 종류가 아니라 렌즈의 종류를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 자체에서 실비의 적용 범위란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질병이기 때문에 실비가 돼야 돼요.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는 것 자체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비급여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 안 되는 부분 자체를 실비회사 측에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실비회사 측에서는 만약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또 적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 만압이 상승하거나 수술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적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정말 묻고 싶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합병증이나 이벤트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합병증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냐? 백내장 수술 못하는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실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 백내장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실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2달 전후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백내장 렌즈가 들어갔으면은 렌즈를 이제 잡아주는,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 자체에 혼탁이 오는 걸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 그래요. 후발성 백내장 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포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후발 백내장이란 거는 백내장 수술하고 남은 이제 찌꺼기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뒤쪽을 가리는 경우인데, 세포 증식이 빠른 젊은 나이일수록 빨리 오는 게 있고, 또 수술하면서 이 안에 있는 찌꺼기 자체를 잘 제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찌꺼기 남는 경우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장용 백내장 수술하는 이제 병원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병원들은 시간적인 제약 자체가 있잖아요. 좀 빨리 또 끝내고 이 이후에 조금이나 더 많은 찌꺼기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그런 시간이 적을수록 이제 후발 백내장 자체가 좀 진행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발 백내장 자체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제거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이제 유착이 되는 경우에는 렌즈를 이제 좀 오그라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실제 왔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 떼낀 거 자체를 레이저로 제거하면 되는 거라서 2달 정도 이후부터 조금씩 침침해지는 게 있다, 그럼 한 번쯤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백내장 수술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는 건데,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저희 안약 같은 걸 드려요. 안약을 드리는 이유는 눈 안에 이 염증 자체를 최소화시켜요. 염증이랑 이제 균 같은 걸 최소화시켜서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걸 써주시면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 발생 합병증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신경이 붓는 게 좀 제일 큰 합병증이고, 또 한 가지 감염인데, 약을 잘 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수술 이후에 중심부 신경들이 좀 덜 붓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이 좀 덜 생기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제 안약들 써주시는 것 자체가 수술 이후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수술 전 안약 써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감염이에요. 수술 이후에는 의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약을 잘 넣어주는 시기가 필요하고, 좀 잘 쉬어주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이후에 일상 붓기가 빨라요. 조심 마라 해도 어차피 빨리 하세요. 눈을 더 많이 쓸수록 그에 반해서 피로도 증가하고 노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감염의 리스크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약 잘 넣고 좀 지침을 좀 따라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충분히 안정을 취해주는 기간 자체는 저는 이제 한 달을 봐요. 최근에 워낙 기술력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다음 날부터 1.0 나오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 보이는데 일상 복귀에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잘 보여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